안녕하세요.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공병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과 이어서 저희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에서 어떠한 직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 가지 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는 크게 미디어, 영상, 광고, PR, 콘텐츠 이런 분야를 4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직종은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 아마도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광고와 영상, 그 PR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1학년 때는 주로 여러분들이 교양과 관련된 공부도 하실 거고, 전공 관련된 그 수업조차도 기초적인 것들을, 기초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어떤 진로를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대학교 4학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4년이 지난다는 것을 아마 4학년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1학년 때는 학교생활 적응하다가 보면은 그냥 1년이 휙 지나가고 2학년 때 들어가서는 또 실습 과목들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실습 수업들을 막 따라가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낯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2학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쯤 되면은 내가 뭘 좋아할까 이런 생각, 그런 고민을 막연한 고민만 하다가 4학년이 딱 되면은 바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학과는, 저희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는 우리 학교에서도 취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취업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학과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 맞는 길을 찾는 것, 그 맞는 직업을 찾는 것, 그거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우리 이 과는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 영역에 속해요. 영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영상을 그걸 직업으로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광고도 누구나 관심이 간다 그러지만 그걸 직업으로 가질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고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분야는 자기가 되게 즐겁고 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분야라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계속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과의 공부 자체가 굉장히 즐겁게 그 공부를 해야만 하고 여러분들이 학과 생활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20대 후반에 취업을 해서, 중후반에 취업을 해서 즐겁게, 힘들겠지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찾는 것, 그런 것이 진로 교육의, 진로에 대한 고민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을 계속 해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된 주제는 미디어 콘텐츠 광고 PR에는 과연 어떤 직업이 있나, 그리고 그러면서 보시면서 나는 이런 데 관심이 있어,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수업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매스미디어 기획자와 관리자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스미디어라는 것은 한쪽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나 콘텐츠를 보낼 수 있을 때 이것을 매스미디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매스미디어는 매스미디어를 운영하는 기업이 있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방송국이고,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국이고, 신문사, 언론사라고 얘기하는 언론사, 잡지사, 출판사, 이런 것을 이런 매스미디어의 어떤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매스미디어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거나 미디어 기업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협업적으로 연결돼서 일을 할 것입니다.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광고 기획자도 있겠고, 영화 프로듀서,
웹툰 기획자, 영상 기획자, 컨텐츠 기획자, 마케팅 리서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마케팅 리서처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장 조사랑 고객 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떠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 마케팅 또는 광고, 영상 이런 부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좀 넘어서서 시장에서 원하는 것, 고객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만 그것이 이벤트라든가 마케팅 일지라도 고객이 원하는 것 또는 시장의 변화에 맞는 것 그런 것들에 맞춰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또한 기획자로서는 웹진 기획자도 있습니다. 지금은 잡지가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웹진을 기획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기획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를 기획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게임 기획자,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은근히 컨텐츠 관련된 그 애플리케이션이 많죠.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행사 기획자와 뭐 컨벤션 기획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PR 분야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PR이라고 하면 아직도 좀 낯서질 텐데 PR은 기업과 공공기관, 뭐 정부 부처가 고객들에게 어떤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들과 관계를 형성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을 P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뭐 소셜미디어의 홍보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사 기획, 컨벤션이라든가 뭐 이런 행사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하는 것, 그런 것들도 PR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PR 분야는 의외로 굉장히 넓은 분야이고 광고 분야와 굉장히 많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회사가 PR을 함께 활동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PR회사가 광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한다는 점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 관련된 게 있겠죠. 잡지나 출판에는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출판사에는 출판 기획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또는 이 세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식견과 안목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어떤 창의적,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에 잘 알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을 생각하면서 좀 이따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기획이라는 것은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하고 어떤 치밀한 조사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관리적인 역량 또는 제작적인 역량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관리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이진 못할지라도 관리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과 식견이 있어야만 기획도 잘하고 제작도 마찬가지겠죠. 영상을 보자면 영상 기획을 잘하는 사람들은 물론 영상 기획 전문가들은 뭐 스토리보드도 짜고 뭐 여러 가지 영상에 대한 기획도 하겠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 제작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로 영상을 기획할 수는 없거든요. 영상 제작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기획도 잘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직업군들이 역량은 어떤 하나의 역량으로 치우치었다기보다는 다양한 역량이 좀 이렇게 같이 보완되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에 대한 직업군을 보자면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하려면 촬영 장소를 섭외하는 사람들, 보조 출연자를 섭외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판사에는 출판을 편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정교율을 보고 그런 책이라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출판 편집자라고 얘기하겠죠. 방송 편성 운영자라는 것은 방송 영상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또는 만들기 전에라도 어떻게 방송을 편성을 할 건지 어떤 시간대에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사람이겠죠. 아니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광고 판매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광고라는 것은 미디어에 실리게 되죠. 그러면 미디어에서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놓거든요. 그러면 광고회사에서는 그런 광고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광고주에게 여기다 광고를 하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광고 판매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데서는 인사 관리자도 있겠죠.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나 미디어 기획 관련돼서 기획이나 관리 하다가도 사실 평생 그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관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관리 업무를 맡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자신이 광고회사를 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사업가로서의 활동이 필요하겠죠. 이런 역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는 요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만 해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두루두루 보완할 수 있게끔 균형 잡힌 역량을 이제 성장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로서 뭐 추가로 볼 것들은 뭐 이런 연예인 관리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예인 관리자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방송 코디네이터, 재무 관리자, 음악 투자 관리자, 연구 관리, 대외 협력 이런 일들이 다 관리와 관련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평가 관련된 직업군을 보자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선생님처럼 어떤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교수가 있겠죠. 평론가들,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직업군으로 있어요. 여기서 연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라기보다는 이런 광고, PR, 영상, 미디어 관련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굉장히 많겠죠. 언론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빅데이터도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도 우리 분야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조사 또는 고객들의 의견조사 이런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나온 스마트폰에 대해서 소셜미디어에서 광범하게 이러저러한 의견이 나오겠죠. 이번에 스마트폰이 뭐가 좋네, 안 좋네, 뭐가 광고가 어떻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려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우리 광고, 영상, PR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분야예요. 그리고 굉장히 기술적인 분야라서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광고나 영상, PR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 학과에서도 이 그 수업을 좀 준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모니터 요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컨설턴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규제 담당자 또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있겠죠.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 빅데이터랑은 좀 다른데 여론조사는 실제로 설문지를 통해서 온라인 설문지, 온라인 설문 또는 전화 설문 또는 직접 설문,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그걸 분석해서 그것을 광고에 반영한다거나 이런 영역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도 이 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작 관련된 직종은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작 관련된 것은 뭐 기자도 있겠고, 영화 감독, 방송 기자, 그 다음에 영상 편집자, 카메라 기자, 저자, 편집 교열 기자, 구성 작가, 방송 영화 작가, 무대 소품 전문가, 팟캐스트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촬영 전문가, 1인 제작자, 1인 미디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저희 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1인 미디어 제작으로 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저희 학과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 제작사가 또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독립 제작사, 방송 편집 운영자, 특파원, 방송 PD, MC, AD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학과에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미디어 관련된 분야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상 촬영을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영상 촬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송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요. 방송사에서도 영상을 제작하지만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영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영상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쪽에 저희 학과 학생들이 되게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영상 편집자 분야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업에서는 주로 영상 편집과 관련된 역량을 많이 키울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이 편집도 하긴 하죠. 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이 제작도 하긴 하지만 이게 약간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예고편,
영화 예고편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헐리우드 영화에서 영화들이 예고편들을 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편집도 되게 잘하죠.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감독, 애니메이션 쪽도 되게 저희 학과랑 직접 연관이 돼 있지 않지만 되게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방송 코디네이터 부분은 그 다음에 아나운서, 그 다음에 라디오 기자, 조사 기자, 뭐 이런 부분들, 파워블로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제작과 관련된 그러한 직업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직업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컨텐츠 관련된 거는 좀 다른데 영화 배급 전문가, 영화도 배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이 배급만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영화가 극장에서만 지금 되고 있지 않죠. 각종 방송, 케이블 방송, 종합편성 방송 이런 쪽에서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급을 전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 콘텐츠 영업자, 글로벌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기반으로 해서 이걸 영업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는 글로벌 콘텐츠를 국내에다가 이제 판매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직업군으로 존재합니다. 방송 송출 기사, 방송만 운영 기사, 지역 행사 전문가, 이건 PR 쪽 분야겠죠. 콘텐츠 신디케이터는 지금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채널이 워낙 많아져서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방송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케이블 방송에서 그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자연과 함께 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뭐 아저씨들이 나와서 숲속에서 사는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여성분들은 산속에서 많이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남성분들 되게 많이 사네요. 그런 영상들은 정말 많은 케이블 TV에 많이 실리고 있죠.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작비가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많은 그러한 케이블 TV에 실린다면 얼마나 많이 이윤이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플랫폼 운영자는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운영자도 되겠고 그런 영상 플랫폼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소셜 데이터 컨설턴트는 아까 말했듯이 소셜미디어에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갖고 광고, 영상, 정책, 그 다음에 어떤 영업 이런 쪽에다가 활용하는 사람들을 소셜 데이터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셜 커머스 전문가도 있겠죠. 소셜 커머스 전문가, 그 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 포털 콘텐츠도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있는 포털 콘텐츠도 제휴를 해서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제휴를 해서 거기다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머천다이저, 프로그램들을 판매하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언론 피해 구제 전문가, 저작권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와 뉴미디어 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보는 뉴미디어 관련돼서 좀 보시면은 웹문서 관리자, 우리가 웹사이트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PR에 관련된 영역이에요.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관리하고 인스타그램 관리하고 유튜브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웹문서 관리자에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아카이브 운영자, 영상 아카이브라는 것은 영상을 어떤 아카이브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거겠죠. 이것은 뭐 넷플릭스도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문 마케터, 데이터 설계자, 이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떤 정보나 뉴미디어 쪽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뉴미디어 프로그래머, 그 다음 미디어 플래너는 만들어진 광고 콘텐츠를 어떻게 미디어에 실려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랑 있고요. 데이터 작성 편집자,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 기획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폰에 많이 쓰는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한 경험을 분석하고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개발자. 우리과에서 인공지능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우리가 공과대학처럼 프로그램을 직접 짜고 막 이런 것들 중심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런 거에 기반해서 인공지능 실제로 공학적인 개발자들과 협업을 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모두가 다 이러한 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기획자. 요즘은 광고가 사물인터넷과 매우 연관성이 많죠. 우리가 어떠한 극장이나 어떤 고궁이나 어떤 뭐 관광지를 갔을 때 그 관광지의 행사나 광고나 상품 판매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다 직접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물인터넷 관련된 어떤 그 작업을 기획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또한 증강현실 개발하고 가상현실을 개발하는 거 이런 쪽도 우리의 되게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영역들이 되게 우리 학과에서 다 다루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학과에서 다룬 걸 기초로 이제 많이 하는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관련된 기획자는 아직도 이 직업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다양한 직업군에서 이쪽으로 진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미디어 영상 광고 분야에서의 직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먼저 그 중에서 학생분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광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회사에서 하는 일을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를 하긴 해요. 광고주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비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 바꿔주는 일. 자, 광고주라고 하면 기업, 기관, 정부부처가 있죠. 그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광고주는 자신들의 기업 또는 브랜드,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왜 좋은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싶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과 정부부처도 국민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를 하고 싶겠죠. 하지만 이 얘기는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재미있게 해주는 거. 우리 광고는 너무 재밌죠. 광고가 좋은 점은 뭐예요? 광고 재밌어요. 재밌어서 보고 흥미로우니까 자꾸 보고 지겨워도 또 보고 막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일종의 광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광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AE,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 광고주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AE라고 부릅니다. 즉 광고주, 기업들을 해서 당신네들 광고가 이거 좋지 않겠냐, 또는 광고주가 광고회사한테 연락해서 우리 이런 광고 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서로 얘기하는 사람이 A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고를 AP, 전략을 짜는 사람들 있겠죠. 광고 규모가 있는 광고회사는 전체적인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이 어떤지, 이런 것들, 그 다음 고객들의 반응이 어떤지, 고객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끝없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전략을 짜는 사람들을 어카운트 플래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흔히 광고하는 사람들, 그러면 제작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거기도 CD, AD 뭐 이렇게 쭉 구분이 돼요. CD는 컨텐츠 디렉터,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데 관여하는 사람. 그다음 아트 디렉터는 예술적인 영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예술적인 구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예술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지휘하는 사람들을 그럼 AD라고 얘기하고요. CW는 카피라이터, 즉 카피를 쓰는 사람들을 카피라이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PD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P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로 크리에이티브적인 영역을 감당하는 쪽은 이쪽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석적으로 어떻게 시장과 고객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이런 것들은 AP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고주를 설득하고 그들이 광고를 하게끔 하고 최종적으로 지불하게끔 하는 것은 AE의 역할. 그 다음에 어떻게 미디어 플래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미디어에 광고를 실을지에 관련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일정 관리는 PM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제일기획의 인태준 CD님이 강의하시는 짧은 영상을 제가 유튜브 영상을 공유를 해놨으니까 그것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작년에 저희 학과에서 특강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광고의 직업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좀 들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분으로서는 같은 제1기획에 다니시는 김정은 AE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일단 입사 3년차밖에 안 돼서 신입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신입사원을 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별들만큼 많은 직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좋아서 행복해서 그 직업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별들만큼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별같이 소중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